안녕하세요, CDM입니다. 갤럭시 S7 엣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보면 갤럭시 S6가 있고요. 엣지 같은 경우는 화면이 좀 더 커졌고, 그리고 사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을 좀 보면은, 엣지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때 갤럭시 S6 엣지와 거의 닮아 있습니다. 모양은 닮아 있고요. 특별히 외형이 뭐 심하게 많이 바뀌었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그 마이크로 SD를 넣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심카드 넣는 부분과 같이 마이크로 SD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서는 메모리 용량을 늘리려면 좀 한계가 있었죠. 내장 메모리만 사용해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는데 심카드 하나에서 이제 그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방수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생활 방수, IP68 등급의 생활 방수가, 그러니까 방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진 방수 되도록 되어 있고, 아래쪽 부분에도 보면은 단자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분명히 이게 뭐 커버가 없고 열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여기도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도 괜찮게 되어 있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물에 담갔다 꺼내도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도 다금속 버튼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화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꺾여 이렇게 보면은 곡선이 이루어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쪽 부분에 이 심카드 부분을 빼는데요. 보면 심카드가 들어가고 근데 위에 보면 또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이크로 SD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위쪽에 있는 그 홈 부분에다 끼우면은 대독되어 있는데요. 이게 꽂으면 대독되어 있고 네, 들어갔죠. 그리고 이 슬롯도 잘 보면은 끝쪽 부분에 고무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바람에 고무로 되어 있는 바람에 그 물이 들어가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 끝부분에 보면 약간 고무로 실딩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S7에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내려보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6 버전 올라가면서 이렇게 좀 이게 내리는 것도 좀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면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걸 눌러서 설정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면 표시할 내용으로 좀 시계 선택되어 있는데 뭐 시계 말고 뭐 캘린더나 이미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종류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계 타입도 이렇게 몇 가지 있고 이게 절전된 상태, 그러니까 화면을 끈 상태에서도 계속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끄면 당연히 안 나타나는데 그 배경 이미지 선택할 수 있고 뭐 Always On 디스플레이 뭐 정보 이런 게 있네요. 그럼 제가 이게 적용되는지 보려면은 화면을 꺼보면 합니다. 꺼보면 화면에 이렇게 글자 하나 나타납니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밝습니다. 이렇게 밤에 글자를 봤을 때 이게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만 조명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글자가 생각보다 선명하게 뜨고 잘 보면 좀 위치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시간이 몇 시지 하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뭐 메일이 왔나? 그런 정보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을 켜서 안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게 좀 괜찮았던 때가 밤에 이렇게 그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뒀을 때 잠깐 이렇게 어두운 밤에 눈 비비고 나와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정보가 딱 떠 있어서 이게 확인하기도 편하고 시간 확인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글자가 바로 딱 보이기 때문에 몇 시지라고 확인하는 것 때문에 스마트폰 켜는 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꽤 편했습니다. 이 화면은 캘린더를 지금 적용한 화면이고요. 그러면 캘린더가 나타나고 지금 요일 같은 게 나타납니다. 보면 일정 같은 거 제가 몇 개를 등록하면은 이게 보면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캘린더도 열어볼 필요가 없이 바로 쉽게 이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화면도 선택해 놓을 수 있는데요. 보면은 이미지를 따로 골라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보면 이렇게 이미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은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미지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원을 꺼보면 화면에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별 같은 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게 그냥 화면을 두더라도 지금 스마트폰 분명 화면은 끈 상태가 안 바뀌면 안 돼요. 위쪽에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추가로 하나 더 볼게 보면 글자 부분과 배경도 같이 출력할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겠네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보면 WQHD 해상도가 적용되어 있고 근데 얼핏 봤을 때는 그전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달라진 게 모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조금 선명도 부분에서 좀 더 좀 어두워진 부분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좋아진 디스플레이인 걸 느낀 점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은 제가 임의로 이 부분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주 밝은 야외로 나갔을 때 보면 이게 자동으로 아주 밝은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아주 밝게 만드는데요. 이거 임의로 만들려면 제가 조명을 이 센서보드에다 가져가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캠코더 설정 때문에 지금 화면이 좀 더 뿌옇게 좀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보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캠코더를 조금 제가 밝기를, 지금 꺼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갔을 때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게 화면이 밝아지는데, 그때 지금 캠코더는 좀 뿌옇게 보이는데,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이 부분 좀 더 이전에 있던 갤럭시 S6보다는 화면이 더 선명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더 선명하고 좀 더 뿌연 느낌이 좀 덜 하고요. 그래서 그 야외에서도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고 좀 더 밝은 디스플레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좀 더 넓어진 느낌도 확실히 좀 있고요. 게임 실행에서도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게임 런처라는 게 생겼는데 처음에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근데 이거 게임 여기 등록시켜놓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몇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게임 방해 금지가 있는데요. 게임 방해 금지를 켜두면 게임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메시지가 오거나 그랬을 때 뭐 바로 위에 알람이 뜬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보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게임 툴도 활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죠. 게임을 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뭔가 하나 생겼는데요. 버튼 같은 게 생겼는데 이걸 눌러보면은 게임 방해 금지를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뒤로 가기 버튼을 잠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뒤로 가기 버튼 눌러줘서 뭐 게임이 하는데 불편했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최소화해서 좀 작게 만들 수 있고 화면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캡처를 하면은 화면 캡처를 누르면은 지금 이 화면을 캡처를 하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버튼 이용해도 되긴 되지만은 이런 거 이용해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기능 생긴 게 녹화가 됩니다. 지금 녹화 누르면은 지금 이때부터 나오는 말과 뭐 아니면 여기 소리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녹화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녹화하려면 녹화 툴을 뭐 설치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방송도 할 수 있거나 뭐 영상 만들어서 뭐 올린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겠죠.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되고 갤러리에서 확인하면은 해당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재생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보면 제가 녹화했던 그 동영상이 지금 재생이 잘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게임 런처에서 들어가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게임 절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놨는데 기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임 60까지도 나오는지 그런 원래대로 쓰는 건데요. 근데 만약에 일부러 게임의 프레임을 낮춰서 뭔가 배터리 소모량을 좀 줄이고 싶다면은 아니면 좀 느려도 상관없는 게임이라면은 절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해서 30프레임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 해상도도 낮춰서 최대 절전도 가능합니다. 이제 최대 절전 해놓고 완료를 한 다음에 한번 게임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한번 시행해보면 절전이 된 상태도 게임이 진행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느끼기엔 크게 뭐 차이는 안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요. 눌렀을 때 조금 뒤에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네요. 조금 이렇게 약간 버벅일 수 있을 겁니다. 프레임을 제한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식으로 제한시키면은 아무래도 배터리 소모량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 기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옆쪽에 보면은 뭔가 탭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연락처나 메시지 인식을 두 줄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바로 실행해서 뭔가 뭐 갤러리를 봐야지 인터넷을 봐야지 하면 바로 선택하면 바로 선택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위에서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웹서핑도 하다가 근데 또 다른 거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서 다른 정보 뭐 카메라도 실행시킬 수 있고 뭐 연락처도 볼 수 있고 다음 뉴스도 지금 업데이트 중인데 뉴스도 볼 수 있고요. 자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래쪽에 자도 있고 GPS 정보 보는 게 있고 플래시 켜는 것도 있네. 이렇게 켜고 끄고 단계도 조정해서 빛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밝기도 조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래시처럼 쓸 수 있겠죠. 자도 만들어서 이게 몇 cm인지 재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이거 몇 cm구나 이런 식으로 재고 싶을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3cm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고를 수 있는데요. 보면은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꽤 여러 가지가 있고요. 뉴스도 있고, 뭐, 갤러리도 있고, 뭐 쉽게 단추가 있고 만드는 것도 있고요. 뉴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어, 이게 생각보다는 익숙해진 편한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어서 정보를 바로 보고 싶을 때는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좀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갤럭시 S6에서 마시멜로로 적용시켰을 때랑 비교해봐도 확실히 좀 더 바뀐 부분이 있는데, 참고해야 될 게 이게 방수가 지원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홈 버튼이 좀 뻑뻑해졌습니다. 여기가 이거 비교해놓은 영상도 따로 있는데요. 맥 갤럭시 S6는 조금 부드럽게 누리는데 소리도 좀 좋고요. S7은 좀 소리가 좀 나면서 조금 뻑뻑하게 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홈 버튼 두 번 눌러서 이렇게 실행할 때 저는 이걸 자주 사용하는데 조금 더 힘을 줘서 눌러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바뀐 점 부분도 좀 살펴보면은 마시멜로 적용되면서 이제 화면 사진 해상도는 바깥쪽에서 설정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해상도는 또 여기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션 포토라는 게 적용됐습니다. 모션 포토는 꽤 유용한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 전에 상황을 동상으로 저장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보죠. 이게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포즈 좀 취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찍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좀 움직여보죠. 막 사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포즈 좀 취해보세요. 이렇게 딱 해봅시다. 막 움직이고 있다가 사람들 딱 멈춰서 찍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넘겨서 보면 이렇게 사진은 일단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진 저장되어 있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동영상 재생하는 듯한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면은 막 움직이다가 딱 서서 사진 찍혔죠.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의 일정 부분 시간을 동영상으로 같이 저장시키는 겁니다. 이 기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진만 그냥 딱 찍고 나면 별로 재미없을 텐데 그 전에 사진 찍기 전에 상황도 살짝 저장되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겠죠. 뭐 나중에 뭐 나눈다면은 뭐 사진 찍은 투의 영상도 뭐 옵션으로 뭔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런 거가 됐고요. 그 모드 부분에서 이제 프로 모드를 한번 봐야 되는데 프로 모드에서 보면은 이것도 마시멜로에서 적용된 부분과 비슷한데요. 근데 좀 더 달라졌습니다. 보면 셔터 스피드와 그리고 ISO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이런 값들이 뭐가 적용됐는지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60분의 1초 그리고 ISO는 8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촬영되고 있는지를 쉽게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편한데요. 예, 그런 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스럽게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다분할 AF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중앙 AF랑 다분할 AF가 있는데 다분할 AF는 꼭 그 DSLR 카메라에서 여러 개의 포인트를 만약에 뭐 맞춰야 될 때 뭐 여기 이렇게 맞는다 그러는 부분을 이렇게 뭔가 색으로 표시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적용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녹색 점 같은 게 있죠. 네, 이 식으로 보면은 녹색 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은 부분에 AF가 맞았다고 여기 부분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적용됐고 또 달라진 부분들을 보면은 그 화각이 일단 좀 카메라가 화각이 좀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갤럭시 X6에서도 적용해서 이렇게 딱 보면은 네, 이렇게 보면 이게 비교가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네, 여긴 좀 가까워 보이죠. 그리고 S7 같은 경우는 좀 더 멀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더 넓게 찍히는 겁니다. 7이. 근데 좀 제가 아까 찍으면서 좀 불편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엣지에 한해서 좀 불편한 건데, 제가 사진 찍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찍습니다. 이렇게 들고, 이런 식으로 들고, 이렇게 찍는데요. 한 손으로 찍을 때는. 근데 만약 여기가 터치가 된 상태로, 그러니까 손이 지금 보면 위가 좀 이렇게 터치됐죠. 이 상태 찍다 보면 가끔은 보면 이렇게 사진이 안 찍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잘 찍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들고 찍어야지 할 때 버튼을 아무 눌러도 안 찍어질 때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터치가 돼서 그런 거고요. 지금 안 찍어지죠. 지금 보면은 네 눌러도 안 찍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엣지에 그냥 케이스를 입히면은 사실 해결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케이스 없이 사용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갤럭시 S6와 또 차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사 부분일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밝게 좀 낮추겠습니다. 낮추고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지금 화면 좀 달라 보이는 건 지금 두 개가 밝게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연사로 찍어보면은 차이가 확 나는데요. 연사를 눌러보면은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30장 찍고요. 7 같은 경우는 100장을 연속해서 찍는데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찍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좀 볼 텐데요. 보면은 제가 제 블로그 좀 띄워보고 제 블로그 들어갔다가 선택해보고 이게 뜨는 속도 뭐 이런 부분은 그전에도 빠르긴 빨랐는데요. 네, 조금 더 빨라진 이게 근데 사실 그렇게 차이를 엄청 심하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좀 아쉽게 좀 바뀐 부분은 여기 주소주를 원래 클릭했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 뭔가 정보가 떠서 좀 쉽게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는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이버 들어가면은 네이버 뜨고 지금 보면 지금도 약간 엣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게 화면 옆에 터지게 되니까 이게 잘 안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하고요. 이 줄에서 선택해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 해서 지금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와이파이를 잠깐 꺼보겠습니다. 끄고 네, 지금 LTE를 했는데 LTE 속도도 좀 많이 빠르고 이게 U 플러스 향인데요. 속도도 많이 빠르고 보면 확실히 그 다운로드 속도가 밤에 좀 테스트 해봐도 좀 더 확실히 속도 많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밤에 테스트 해봐야 정확히 속도가 다 나올 테니까요. 한 140mbps 이상 나오는 지금 여기는 그렇게 속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인데도 꽤 속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 좀 빠른 지역에 가서 뭐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데 가서 속도 측정해보면 훨씬 더 빠르게 측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속도나 뭐 다운로드 속도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고요. 그리고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때도 보면은 이게 워낙 빠른 프로세서를 적용시킨 그런 스마트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속도는 확실히 많이 개선되고 빠릅니다. 네.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던 그 액세서리도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주 예전부터 쓰고 있던 그 스마트폰 충전하는 패드인데요. 삼성 패드인데 올려도 이렇게 무선 충전되고요. 갤럭시 S6도 이렇게 올리면은 충전되고 해서 그냥 뭐 기존에 사용했던 액세서리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6와 S7을 발열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이걸로 측정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뭔가 부하를 뭔가 심하게 건 상태로 뭔가 테스트 해보는 것 좀 사실은 실생활 발열하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개를 유튜브로 계속 재생시켜 놓고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에서 재생시켜 놓고 그 다음 장시간 동안 켜놓은 상태에서 발열을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왼쪽 한쪽 부분에 좀 발을 조금 몰려서 이렇게 좀 있는 게 좀 보이고요. S7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열이 이렇게 골고루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이 퍼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다른 점은 갤럭시 S6가 오히려 발열이 좀 더 높았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의 발열이 측정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한 2도 가까이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7의 발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이 골고루 잘 퍼져서 발에 좀 더 해석이 좀 더 쉽게 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투투 벤치마크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보면 갤럭시 S6와 S7 두 개 비교해 보면은 S6는 조금 화면이 끊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좀 멈칫멈칫하면서 가는데요. S7은 아주 부드럽게 화면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보시면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화면 밝기는 지금 스마트폰 두 개가 지금 화면 밝기 좀 다르게 돼 있어서 좀 다르게 보이는 거고요. 움직임만 보시면 좀 차이를 좀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로딩 속도도 좀 차이 나는데 S6를 먼저 실행했는데도 이게 더 뒤에 실행이 되고 S7은 좀 더 빠릅니다. 지금 보면은 확실히 더 끊긴 느낌 다르죠.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S7이 훨씬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벤치마크 결과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봐도 확실히 S7이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더 많이 빨라지고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U 플러스 기능들도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실시간 TV를 제가 띄워놨는데 실시간 TV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LTE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실시간 TV는 바로 이렇게 방송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좋은 거는 보면 위에 보면 4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분할 눌러보면은 제가 4분할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4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TVG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TV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동일하게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개를 자주 사용하는 4개 채널 선택을 미리 해놓고 제가 골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그걸 갖다 볼 수 있다는 거죠. 2번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보면은 네, 지금 비디오 포털에 보면은 뉴스플래스에서 있는 그 비디오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다 이 하나에 다 모여있는데 여기서 포털이라고 되어 있죠. TV 다시 보기도 있고요. 그 스포츠도 볼 수 있고 보면 게임 방송 같은 것도 있네요. 게임 방송 라이브도 있는데 게임 방송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마음가짐의 차이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게임 방송도 볼 수 있고 여기 생각보다 그 유용한 기능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래쪽에서도 그 창 전환할 때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앱이 뜨는데요. 그래서 U 플러스 박스도 이용해 보면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저장시키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요즘은 구글 포토도 많이 이용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뭔가 원을 저장해 놓고 싶은 분들이라면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안 사용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리고 U 플러스 내비도 멀리 장거리 이동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내비게이션 쓸만하죠. 그리고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도 실제로 차에서 켜보면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것도 아까 봤던 그 영상 컨텐츠랑 같은 내용이 한데 유플릭스에서도 수많은 컨텐츠들을 바로 여기서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유플러스 앱들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보면은 유플러스 무비와 유아도 있고 스마트 월렛, 네비 리얼 아까 봤던 거고요. TVG 직캠 같은 거에 대해서 바로 캠으로 찍은 걸 바로 공유하거나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IoT 홈도 있고 엠넷 이거는 쓰는 분들 많을 텐데 인슐에서 음악도 듣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빠뜨렸는데 이게 색상 부분을 좀 보면요. 보면은 이거는 블랙인데 약간 빛이 비치면 약간 다른 색이 비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그게 없어지고 진짜 블랙입니다. 보면은 그쵸? 이렇게 보면 블랙인데 이렇게 보면 색이 좀 달랐는데요. 이건 진짜 블랙으로 좀 바뀌었고 그리고 좀 정리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카메라 기능이 많이 좋아진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 화소가 좀 낮아져서 오히려 화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걸 비교를 해보니까 화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카메라 적용할 때 그 1200만 화소로 사용하면 4:3 비율로 되기 때문에 약간 양쪽이 좀 잘립니다. 그래서 화면 꽉 채워 쓰려면은 결국은 900만 화소로 낮춰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대신에 그렇게 낮춰서 쓰더라도 화질 부분이 많이 개선돼서 저조도 상태에서 빛 좀 부족한 상태에서 촬영할 더라도 좀 더 깨끗한 화질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연속 촬영이 100장이나 빠르게 되는 부분은 괜찮았고요. 확실히 그 센서가 좋아져서 그냥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좀 찍어도 좀 빛이 부족한 상태 좀 찍어도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게 좀 더 쉬워졌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 부분도 확실히 좋아져서 게임 같은 거 할 때 이제는 좀 고사양 게임 하더라도 좀 느려지거나 그런 부분 좀 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러 저사양의 게임을 한다거나 그럴 때 배터리 좀 오래 쓰고 싶으면 아까 그 게임 앱에서 게임 런처에서 그 부분을 제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기능이 들어간 부분 그런 것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 제일 또 괜찮은 점은 이 세세한 부분의 그 UI를 많이 개선했다는 부분 그리고 방수가 된다는 점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일체형 배터리라서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전에 사용하던 그 X6 같은 경우도 지금 일체형 배터리인데 지금까지 잘 썼고요. 근데 물론 배터리를 한 번은 갈긴 갈아야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방수가 되는 부분은 좀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좀 사용하기 많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무선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부분도, 예,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면은, 좋은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